예, 오늘로부터 딱 1년 뒤 2022년 3월 9일에 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죠. 사실 뭐 1년 뒤는 고사하고 한 달 뒤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게 정치긴 합니다만, 그래도 1년 뒤 지금 미리 그려보는 대선 판도 오늘 한번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의제와 분석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선 1년 전, 네. 지금 대선판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뭐라고 정의하고 싶으세요? 지금은 이제 윤석열이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뭐 앞으로 대통령이 될 것 같다. 그 말씀이 아니라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여러 주자들이나 각 정치 세력들이 이제 손익 계산, 전망들을 할 수 있게 된 상황이다.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아요. 아, 최소한 한두 달은 축이 윤석열이 될 그렇죠. 것이다. 네. 윤석열이라는 축을 기본으로 해서 뭐 개편도 이루어지고 그렇죠. 뭐 이합 집산도 내가 예를 들어 이루어지고. 뭐 여권에서는 네. 윤석열을 꺾을 사람이 누구냐, 뭐 이런 거, 야당에서 윤석열하고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등등의 것들. 그리고 지금 뭐 더 이렇게 보면은 LH 사건 같은 것도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앞으로의 정치적 전망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하하. 예.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윤석열의 시간? 그렇죠. 지금은 윤석열의 지금은 시간인 거죠. 예. 윤석열의 시간? 그러니까 제가 한 달 정도라고 말씀드린 게 4.7 재보선이 끝나게 되면은 뭐 그게 결과하고 별개로 여당은 당 대표 경선이 시작되는 그렇죠. 것이고, 야당은 이기면 이기는 대로, 지면 지는 대로 정계 개편 시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이 흔들림이 있는 거죠. 그때까지는 지금의 이제 구도가 좀 이어질 것 같다. 그리고 4.7 재보궐 선거부터 이게 뭐 일반 이제 시청자들한테는 아직 이제 눈에 안 들어오시겠지만 한 7월까지는 또 경선 예비 단계, 경선 지금 나가는 주자들 중에서 실제 경선에 나갈 사람, 포기할 사람들이 이제 걸러지는 단계, 한 7월부터는 경선 단계,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9월에 민주당의 네. 주자가 선정이 되고, 저 국민의힘은 11월이죠. 네. 11월에 근데 선정이 되고. 11월 딱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정계 개편 문제하고 만약에 맞물린다면은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때까지 국민의힘이란 이름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 거네요. 말씀이죠. 진짜. 예. 정계 개편이 막 이루어지고 네. 나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크게 뭐 지금 1년의 순간을 말씀해 주셨고, 일단 어제 나온 여론조사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아,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2개 여론조사에서 1등 네. 했습니다. 하나는 좀 많이 이겼고 하나는 이제 그 차이가 좀 작은데 둘 다 하여튼 1위였죠. 하나는 이제 30% 넘겼고 하나는 20% 후반대인데,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아, 이게 뭐 거품이냐, 높은 거냐, 단단한 거냐, 예, 꺼질 그렇죠. 거냐. 예. 둘 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컨벤션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컨벤션 효과라는 것은 전당대회라든지 후보 선출이라든지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컨벤션 효과는 사퇴가 그러니까요. 컨벤션 효과죠. 그러니까 왜 올랐느냐면은 윤석열 총장이 한참 오르다가 좀 빠졌지 않습니까? 예. 그 빠진 이유 중에 제일 큰 거는 이 사람이 정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아, 내가 안 할 사람을 왜 지지해? 그렇죠. 이런 느낌? 이게 좋다 나쁘다 이전에 정치를 할 거냐 말 거냐. 그게 특히 1월 18일 날 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그렇죠. 하면서 이제 쭉 빠졌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말하면서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이게 사표 내고 나오는 거 그리고 말하는 거 보니까 할 것 같네? 라고 하니까 다시 올라간 거죠. 아, 그렇다면 내가 밀어주겠다? 그렇죠. 네. 아, 그런 것들이 곁들여져서 1위 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 컨벤션 효과가 있고, 그리고 그 빠졌을 때도 보면은 네. 저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꽤 단단했었어요. 빠져도 확 1, 2%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좀 견고한 면이 있구나. 아니, 한 자리까지 빠졌는데요? 그러니까 저점이 그러니까 여론조사마다 조금 달랐는데, 네. 말씀하신 그건 이제 뭐 8, 9 나온 것도 있었고, 좀 다른 방식에 의한 건 한 10 중반대가 맞아요.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정도면은 단단하다고 봤죠. 별 이슈가 없는데도 그 정도로 가는 예. 건, 예, 정치평론가 보시기엔 단단한 거였다. 근데 이제 보면은 말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가장 지지도가 높았을 때는, 뭐 지금은 컨벤션 효과라 치더라도 가장 높았을 때는 늘 맞으면서 컸어요. 그렇죠. 상대가 추미애 전 장관과의 대척점에서 큰다든지, 여권과의 대척점에서 큰다든지. 그럼 이번에도 그런 거 없으면은 또 사그라드는 건 이런 아니에요? 거죠. 앞으로도 이제 윤석열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여당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음. 이제 중수청 같은 경우에 예, 예. 뭐 대통령이 어제 약간 뭐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셨던데 검찰개혁 수사 기소 분리돼야 된다. 근데 뭐 지금의 이제 개혁이 안착돼야 된다. 저는 약간 속도 조절론으로 들렸어요. 제가 듣기에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수청을 여당의 이제 일부 의원들이 이제 강하게 추진한다면은 저 봐라 계속 저러네. 아니면은 중단이 된다면 윤석열이 막았다. 뭐 이제 이런 프레임이라든지 하하. 다음 또 검찰총장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만약에 뭐 이른바 친여로 분류되는 어떤 사람이 검찰총장이 된다면 아 윤석열 나가니까 또 저렇게 하네. 라는 식의 이제 프레임들이 이제 형성될 거라는 거죠. 아하. 그리고 LH 같은 대형 사건 사고가 터지면은 딱 말하기 좋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근데 고건 반기문 뭐 이런 분들하고 비유하는 네. 목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자기 조직 없으면 우리나라에서 안 된다. 그 얘기하고 또 하나는 아까 송영길 의원도 지적하셨지만 정치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여러 가지 경험들이 축적돼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사람이 많다. 제3지대에서.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정치라는 게 어렵다라는 이야기는 맞죠. 맞는데 근데 지금 과거하고 조금 달라진 건 있어요. 무슨 뭐요? 말씀이냐면은 이제 뭐 국회의원 한번 안 해본 사람이 흔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1등, 2등이 윤석열, 이재명이잖아요. 네. 둘 다 여의도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재명 지사는 국회의원 안 했죠. 그러네요. 네,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이재명 지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나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다. 국민들하고 오히려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프레이밍을 하고 국회에 대한 인식이 이제 점점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은 약간 서로 괜찮은 느낌이 있어요.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1위하고 말씀드린 2위인데 그렇죠. 어떻게 상호 아까 보완적이에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예. 나 국회 뭐 경험 없는 게 뭐가 문제인데 네. 라고 해주는 게 윤석열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윤석열 공정 정의 뭐 이런 식의 이제 네. 프레임을 가져가는 게 이재명 지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고 서로 윈윈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게 정치에서 보면요. 사실은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대통령 후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 예. 자, 야구를 이제 코리안 시리즈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코리안 시리즈 올라가면 1등 아니면 2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운이 좋으면 이제 7번 하는데 4번을 이겨가지고 좀 약팀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예. 코리안 시리즈 올라가려면 긴 페넌트 레이스를 통해서 지금 뭐 144경기인가 1등, 2등 해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통령 되는 것보다 대통령 후보 되는 게 더 어렵다는 말씀인데 그냥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여러 가지 뭐 이제 고비를 겪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것은 네. 양강구도 형성입니다. 양강구도가 딱 되고 나면 그렇죠. 이게 모인다. 우리 편에서 양강구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 이재명, 이낙연 예. 양강구도가 아니라 윤석열, 이재명 양강구도가 형성이 되면은 예.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약점은 뭐 친문 지지층이 나를 지지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흔드는 거 아니냐. 밖에 강한 사람이 있으면 내부에서 흔들기가 어려워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밖에서 버티고 그렇죠. 있으면 저기 내부에서 이제 강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쳐들어올지 예, 모르니까 예. 우리도 뭐 뭉치자. 데모 같은 거 하지 마라. 뭐 뭉쳐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옛날 그 박정희 뭐 이런 프레임이. 진보 보수 싸우지 말고 뭐 뭉치자. 그렇죠. 그게 이제 이쪽에서도 그렇고 저쪽에서도 그렇고 그 양강구도 형성이 대통령 후보 되기에는 제일 좋은 거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뭐 윤석열 총장이 뜨기 때문에 지지율이 예. 조금 빠진다 이런 것도 있는데 구도 예. 형성에서 보면은 나쁘지 저는 않다. 나쁘지 않다라고 자, 생각해요. 그럼 이낙연 대표는 어떻습니까? 안 좋죠. 안 그러니까 좋아요? 이렇게 오는 게 그러니까 양강구도가 형성이 되면 안 좋은 거 그리고 이렇게 윤석열이 되면 아예 뉴페이스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두 가지의 흐름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무조건 4.7 재보궐선거를 이겨야죠. 무조건 이겨야 네, 돼요. 서울에서 특히 그래야 다시 이제 기회를 모멘텀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이제 주말부터 슬슬 좀 본격화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나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미애, 정세균 이런 분들을 보면은 예. 왜 나가느냐 첫 번째 할 게 없으니까 이제는
그거 받고. 아니, 그 얘기는 좀 말씀을 듣는 사람에 따라 기분 나쁠 수도 아니죠. 있어요. 그거는 다 이뤘기 때문에 그 윗단계밖에는 도전할 게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뭐 이제 집에서 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이 아니라 당대표까지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 다음엔 단계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그 도전밖에는 남지가 않은 거죠. 그 두 사람한테는. 근데 이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윤석열 총장을 타고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추미애 때문에 윤석열 떴다 이러기도 하지만은 윤석열 때문에 여권의 이제 이른바 좀 강성 지지층들이 추미애에게 붙는다. 그러니까 지금 숫자는 낮은데요. 네. 등수로 치면은 3등, 4등이에요. 추미애 전 장관도. 그러니까 여권에서. 예. 그러니까 흔히 이제 제3 후보 그러면은 1, 2 아니면 3이지 않습니까? 네. 3 후보군에서는 앞장서 있는 거죠. 나올 거라고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도전하는 거죠. 예. 그리고 윤 총장이 뜰수록 추 장관은 저런 문제적 인물이 있지 않냐. 윤석열을 잡을 매는 나다라는 식의 프레이밍이 명분이 되겠죠. 있네요. 예. 나올 명분이. 유시민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는 본인은 안 한다고 하시는데 네.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유시민 이사장은 네. 아닐 것 같아요. 왜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예, 거는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호출된다는 말은 상황이 되게 안 좋다는 뜻일 거예요. 상황이 좋으면은 책 잘 쓰고 있는 분, 내 마음 나도 뭘 하고 싶지도 않다라고 하는 분 왜 불러내겠습니까? 억지로 끌어낼 일은 없죠. 상황이 되게 안 좋으니까 당신은 나와야 된다라는 뜻일 건데, 근데 여기서 상황이 안 좋다는 말은 제1이 현 정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뜻일 거 아니에요. 근데 유시민 이사장은 겹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현 정부 인기가 안 좋아지는데 현 정부하고 제일 겹치는 사람이 구원투수로 나온다. 그건 제 상식으로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안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뭐 김경수 지사 이름도 오르내리는데 이제 대법원 그렇죠. 거기에 달려 있는 6월이 그런데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 묶음으로 말하고 싶은 사람이 한 3명이 있어요. 김경수, 원희룡, 이광재 이렇게 3분인데 미래 비전이라든지 컨텐츠 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3분이 좀 괜찮은데 지금 막 이게 치고받고 하는 거 다른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누구 원희룡, 이광재, 김경수 예, 뭐 메가시티, 미래 비전, 뭐 탄소 중립 맞아요. 이런 진짜 좀 글로벌한 제일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천착하고 공부하고 계속 정책들을 만들고 있는 분들인데 아직까지 국민들 시야에는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3분이 뜨면은 같이 뜰 것 같다. 시대 그러니까 정신으로서 그런 이슈하고 이제 맞는다면.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가볼게요. 국민의힘. 여기 상황은 여기 속사정은 훨씬 복잡하지 않아요? 지금 미묘하지 그렇죠. 않아요? 국민의힘은요. 제가 이제 국민의힘 분들하고 만나 보면은 되게 딜레마적 상황에 처했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뭐냐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최근 흐름을 볼 때 제가 볼 땐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서울, 부산 경선에서 보면은 확실하게 중도화. 된 흐름들이 가져가는 것이고 오세훈, 박형준 두 사람이 됐지만 된 걸 떠나가지고 득표율이라든지 뭐 말하자면 본선 2단계 올라온 사람들이라든지 논쟁 지형들을 보면 확실히 중도화됐습니다. 적폐 프레임에서 좀 벗어났다고 보시는 거예요? 작년하고 확실히 달라졌어요. 예. 황교안, 나경원 두 사람이 있을 때하고 확실히 달라졌거든요. 이거 예. 유권자 지지층의 지형이 달라진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지층이 좀 더 건강해진 거죠. 지지층이 건강해지면 리더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좋은 흐름인데 왜 딜레마냐면은 국민의힘이 강해지려면 좀 더 확장되고 좀 더 중도화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해요, 그분들이. 근데 국민의힘 뭐 야권이 중도화되고 확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국민의힘이라는 정통 뭐 한나라당 때부터 이어져 오는 제1 보수 야당의 구심력이 약해진다는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심력도 강해지고 확장성도 높아지는 건 있기가 어려워요. 그러네요. 네. 그럼 이제 확장성이 높아진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윤석열, 뭐 예컨대 김동연, 뭐 안철수 이런 사람들까지 이제 올 수 있는 판이 열려야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물에 소금기가 더 약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물을 타야 되는 거잖아요, 자꾸. 그렇죠. 근데 이제 원래 이 전통적으로 이 당을 이제 가졌던 분들은 우리가 그래도 정통 보수의 적자인데 라는 것하고 확장성하고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되게 어렵다. 그 지점에서 하나 질문. 사실은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냈다. 요거를 그쪽 지지자들이 어떻게 수용해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런 거죠. 자,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1위로 밀은 사람들도 국민의힘 지지층이에요. 그 당대표, 비대위원장이지만은 김종인 위원장도 뭐 원래 여기 있던 분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윤석열이 옛날에 뭐 어쨌다 저쨌다라고 한 게 별로 소용이 없다.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 직전에 대구 뭐 지검 고검을 방문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저도 이제 동영상으로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한 90%가 윤석열 환호하고 예. 한 10% 정도가 뭐 박근혜 이명박 구속시킨 자가 그러니까 그 환호하는 분들이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분들을. 네. 알겠습니다. 그런 느낌. 자, 이제 설명을 정말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의 축은 윤석열인 것만은 그렇죠. 네. 분명합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요 지점을 꼭 봐라. 요거다 하는 포인트 짚어주세요. 1년 후에 이슈가 뭐가 될 거냐. 시대 정신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걸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글로벌 이슈도 있고 1년 네. 후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포스트 코로나 의 국면이라면은 지금 이재명 지사가 치고 난 기본소득을 비롯해서 증세, 복지, 국가 재정 이 문제가 지금보다는 그때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지금은 말하자면은 몸이 아파가지고 치료하는데 급급한데 낫고 나면은 이걸 이제 뭐 입원비를 회복. 어떻게 정산하고 앞으로 뭘 그렇지. 먹고 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복지, 먹고 사는 문제 그렇죠. 이런 것들, 공정, 공평 이런 화두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하위 개념으로 들어간 거죠. 그럼 복지라든지 증세 부분에 하위 개념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럼 뭐 누가 더 부담할 것이고, 그 부담을 하는 건 맞긴 맞냐, 벌어야 부담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들의 논쟁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자, 오늘 1년을 앞둔 오늘의 그림. 오늘의 대선판 윤태곤 실장의 눈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윤 실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